앞에 첫 번째 내용은 일반 각과 호도법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설명을 듣고 일반 각이 그런 거였구나 이거하고 호도법은 그런 거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일반 각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각은 두 반직선을 이루어진 도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각이 도형인 게 저도 참 신기했었어요. 각이 두 반직선이 있는 도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각의 크기는 이게 뭐 벌어진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둘 다 움직이면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하나를 고정시킵니다. 그 하나가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각이 변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각에서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준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뭐 각 30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그동안 각은 삼각형 위주로 했기 때문에 180도를 안 넘겼었어요. 기껏해 예각, 직각, 둔각 그 정도 범위에서 했었는데 당연히 180도를 넘어가면은 200도, 뭐 270도, 막 이런 300도 이런 각도 있고요. 사실 거기서 더 돌아가면 각은 그죠? 360도 하면 다시 0이 돼서 다시 반복되겠지만 수치는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잖아요. 400도 표현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배우게 되는 개념이 이거죠. 동경은 하나인데 일반각은 무수히 많아. 이걸 배우겠죠. 일반각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동경, 이 나타내는 각은 뭐지 하면 30도라고 하면 안 돼요. 30도도 가능하고 390도도 가능하고 750도도 가능하고 1110도도 가능해야 됩니다. 360도에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마이너스 1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330도도 가능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690도도 가능해야 돼요.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360도의 종수배, 음수도 있으니까. 이 동경의 나타낸 각은 이거예요. 이걸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설명 끝. 네. 자, 그럼 이제 호도법 설명할게요. 호도법. 호도는 뭐냐? 각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각을 지금까지는 한 바퀴를 360등분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차지하는 이제 크기를 표현했었었는데요. 이제부터 이 벌어진 정도, 이 각의 크기를 뭘로 표현할 거냐면, 지금 이 길이가 길면 각이 더 벌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호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의 길이를 가지고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각도를 정했해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소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원이 좀 작으면 같은 각에 대해서 호의 길이도 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뭐 이 호의 길이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좀 더 긴 각이 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호의 길이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값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호의 길이를 그 원의 반지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게 바로 각도예요. 호도. 이 숫자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도 2를 제가 표현할게요. 원을 그려놓고요. 네. 이 반지름이 이만큼이면 이렇게 한번 들어갈 거예요. 이게 맞으면 정부채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거. 여기가 이제 호도 1이에요. 단위라고 하긴 좀 더 명칭이 있어요. 라디안. 라디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호도는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정삼각 부채꼴이라고 부채펴서 이건 정사각 부채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다 같은 거야. 이게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아냐면 원을 대표하는 반듯한 선, 지름 기준으로 뒤덮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한 0.14번 더 더하는 사실 알고 있어요. 파이번 더하는 사실 알고 있다. 그럼 이제 반지름 기준으로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한 0.14번 파이번 들어가면 반원의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을 그때 뭐라고 하냐면 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파이에 3.14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파이는 숫자로 사용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숫자였지 파이는. 네. 그게 호도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데 워낙에 편리해서 사용해요. 네. 근데 네, 뭐 그게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뭐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일반격과 호도법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여러분은 이런 거 말씀 있으면 되죠. 지금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 된 거예요. 네, 붙이지 않습니다. 네. 굳이 쓰자면 RAT 맞습니다. 이걸 이제 60분법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고, 당연히 360도 한 바퀴가 2파이가 됩니다. 90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5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파이가 됩니다.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고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죠. 이제 이거 매치를 잘 시키면 매치를 잘 시켜야지 삼각함수를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뭘 배우냐면 첫 번째는 이거 호환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7톤은 그러면 호도를 어떻게 됐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여기다가 도분의 라디안을 곱하면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학 물리에서 단위가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약분돼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10m/s로 3초간 가면은 30m 가는 거지. 숫자는 30이 되고 단위는 세크 약분돼서 미터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네. 도 약분해서 라디안이 되게 도분의 라디안을 곱하면 된다. 거꾸로 뭐 라디안을 도로 바꾸고 싶으면은 라디안분의 도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크기가 변하면 안 돼. 이 크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크기 2를 곱해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같은 수를 써야 돼요. 그때 우리가 쓴 게 이제 180도하고 파이 라디안이야. 이게 1이거든. 같은 값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호환을 하는 거야. 납득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1라디안은 과연 몇 도인지 봅시다. 1라디안. 그럼 여기에다가 라디안분의 도를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몇 도인지 나온다고. 근데 그게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되잖아. 3.141592 어쩌고 분의 180이라고. 그럼 생각해봐. 60도가 좀 안 되겠지, 그치? 네, 딱 봐도 아까 정삼각 부채꼴 하면은 60도가 좀 덜 될 거야. 그치? 그럴 거라고.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57도 17분 45초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60분법 표현법이야. 60지법이라고 봐야지. 10지법은 10마다 달라지는데 여기는 60마다 달라져서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신기한 건 이제 도분초 이렇게 시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쓴다는 거지. 어쨌든 1에서 60분법을 안 쓰는 거야. 생각해봐. 뭘 생각해봐? 뭘 생각하냐면 그 3분의 아니 5분의 1이면 0.2여야 되잖아, 그치? 0.2인데 그게 아니고 5분의 1 도는 뭐냐면 0.60으로 오나면 10이지. 12분이야. 5분의 1 도는 12분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쵸. 1시간에 5분의 1은 12분이잖아. 뭐 그런 식의 말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샘플스 못합니다. 이거 갖고. 물론 하실 때 언제 이걸 다 환산해서 계산하고 있겠어. 그죠? 근데 우리의 아주 단순한 1차 방정식만 풀려고 해도 더 샘플스의 곱셈 나왔으면 하게 되거든요. 응? 그럼? 지훈이가 이쪽으로 안 뜯다 뒤로 안 뜯다 하면 되세요. 그래서 60분법이 네, 계산하기도 거지없고 해서 포드법이라고 만든 거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래서 삼각함수가 편하기 때문에 삼각비가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포드법에 대해서 의미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교양과 상식을 위해서 60진법 대신에 10진법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뭐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커트하고 환산하는 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문제 이제 뭐가 나오냐? 처음에는 이제 책골 가지고 호의 길이하고 넓이 구하는 거. 그게 나옵니다. 반지름과 중심각을 가지고. 그래서 L은 뭘로 나와 있냐면 R세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 그 종이 그대로 여기가 세타 라디안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잖아. 그럼 반지름이 2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가 1.7이면 반지름이 1.7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반지름이 세타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R세타인 거지. 이건 너무 그냥 정의적인 식인 거야. 알겠어요? 호도의 정의가 호의 길이를 반지로 나눈 거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정의적인 식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 S는 진짜 실제로 부채꼴의 넓이는 삼각형 넓이 구하도 차거든. 이게 밑변 이게 높이 어차피 R일 거니까, 그치? 2분의 1 R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L 대신에 R 세타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03페이지 핵심 유형 글 기준으로 문제 풀어줄게요. 어디 보자. 어떤 문제가 막히려나. 이제 1번은 단위 환산하는 거니까 잘 해보십시오. 180도 대 파이 라디안. 이게 1대1이야. 같은 거니까. 그래서 1번을 풀고 싶으면 그게 20도 대 9분의 파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그럼 되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 뭐 20도 있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서 도분의 라디안 곱해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럼 유형 58번은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넘어가서 유형 59번. 네, 4번은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동경은 하나인데 각은 무수히 많다는 거지. 이제 360도 n을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각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5번을 보자. 5번은 라디안으로 표현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아까 360도 n 더하기 세타 도 이렇게 쓰면 라디안 하면은 세타 라디안 그리고 360도 대신에 2파이 써야 돼. 2파이의 n배 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걸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지. 2의 파이라고. 2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게 또 그 일반각 표현이야. 네. 그래서 그 5번에 그래서 2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세타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실제 그 세타가 제일 세타는 그러니까 양수로 한 바퀴 안에 각도로 0부터 2파이까지 나와 있지.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작으려면 뭐가 되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그 2파이 더하거나 빼서 범위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 여기 내가 딱 봐도 2파이 더하면 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는 이것도 2파이 더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같은 가격이야.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같은 값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2파이 빼면 되겠다. 6분의 12파이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값들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것을 찾으면 되는 거야. 좋아. 지우리 소중히 줄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유형 60, 유형 61이 일반각과 호도법의 대표 문제인데 이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까먹기 쉬울 거예요. 아마 maybe. 7번, 8번은 간단한 유형이고요. 7번, 8번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각 축의 X축 양의 방향 1번, X축 Y축 양의 방향 2번, X축 음의 방향 3번, Y축 음의 방향 4번. 이렇게 체크했나? 여기 1, 2, 3, 4. 이걸 이제 60분법과 호도법으로 표현할게요. 60분법으로는 여기가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되는 거죠. 호도법으로는 0 라디안, 파이 라디안, 여기가 2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가 2분의 3 파이 라디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그 7번, 8번은 어떤 범위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10번 이 문제는 기억 안 나면 이제 해설 좀 풀고 기억할 수 있으면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9번을 해볼게요. 세타가 제4삼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쌍면에 존재할까 또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이게 질문이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동경이 이제 여기 있어. 이거 절반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오겠지. 그지? 근데 아니라고. 이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그럼 절반하면 여기서 끊겨. 3삼면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일반각은 이제 우리의 그냥 평소 상식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지. 이제 시거나 푸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 잘 들어봐. 이해가 되는지. 세타가 3번 세타가 됐잖아. 자, 여기 세타가 무수히 많겠지.
그걸 전부 다 3분의 1로 줄여보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가 3등분 할 거야 이제. 여기 0도 기준으로 3등분 할 거야. 120도씩. 알겠어? 여기가 처음 한 바퀴가 들어오게 돼요. 이 말이 이해되는지 봐보라고. 그 360도 있잖아. 그걸 3분의 1을 하겠다고. 그럼 120도가 된다고. 그 말이야. 한 바퀴가 여기가 된다고. 3분의 1을 하면. 그럼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바퀴가 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바퀴가 일로 오게 돼요. 여기는 세 번째 바퀴. 그러니까 세 바퀴가 한 바퀴가 된다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 나갈 거야. 여기 4등분 할 거야. 120도니까 4등분 하면 30도씩 돼. 이렇게. 그럼 이게 첫 번째 바퀴에 1, 2, 3, 4, 3면이 될 거야. 이해되지? 이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때로 한번 그림을 아예 맞춰서 그려보려고. 윙크하지 마, 서준아. 설레잖아. 자, 여기도 4등분 해볼게. 여기 이제 두 번째 바퀴에 1, 2, 3, 4, 4등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4등분을 하면 세 번째 바퀴에 1, 2, 3, 4, 3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세타가 원래 세타가 몇 번 하고 있냐? 나 9번이지? 4, 3면이었을 때 원래 세타가 4, 3면이었을 때 여기였을 때 얘기하는 거야. 원래 세타의 3면을 좀 내가 쓴 거니까 지금 이 그림은 3분의 세타 그림이고 3분의 세타가 올 수 없는 3면을 하면 딱 봐도 1, 3면이 없다. 2, 3면에 있고 3, 3면에 있고 4, 3면에 있는데 그래서 답이 1, 3면인 거야. 이렇게 풀면 이거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재밌게도 질문이 2분의 세타하고 3분의 세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2분의 세타를 끼면은 두 바퀴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걸 각각 4등분해서 1, 2, 3, 4, 4면 1, 2, 3, 4, 3을 이렇게 풀면 되는데 생각해봐. 이제 4분의 파이부터는 4분의 세타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 네 바퀴가 들어가. 거기에 다 1, 2, 3, 4가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문제로서. 그래서 이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네. 이런 문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 유형은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1번 유형 61번은 뭐냐면 동경이 11번을 보시면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있고 5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있어요. 근데 그 동경이 x축의 대칭이야. 근데 그러니까 세타가 이렇게 생겼으면 5세타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x축의 대칭이 되는 거야. 동경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푸느냐? x축 대칭한 얘기는 x축이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 평균이라는 것은 합을 얘기해요. 합. 아시죠? 근데 평균이 x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평균이 x축이야 라고 쓰면 돼요. 그럼 이제 x축이라는 것을 몰라 값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고민하면 되거든. 자, 이제 60분법이면 보세요. 0, 60분법이 0, 180, 360, 360 더하기 540, 720 이렇게 된다고. 60분법이면 x축이 이렇게 된다. 180도 n. 60분법이면 이게 x축이야. x축이 나타내는 어떤 각인 거죠. x축이랑 동경이 나타내는 각. 호도법이면 어떻게 되냐면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n파이, n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 지금 11번은
보니까 라디안으로 되어 있어요. 도라는 단위가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세타 값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걸 풀면 된다고 이거 이렇게. 그래서 6세타가 2n파이가 나와요. 그럼 세타가 3분의 n파이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n이 정수잖아. 정수 집어넣어가면서 여기 범위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라고 나와있어. 4, 3분입니다. 그러면 n이 얼마여야 될 거냐면 1, 2, 3 안되고 4 안되고 5 5겠다. 3분의 5파이만 하나 딱 되네. 그걸 찾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자, 질문만 확인해보세요. 그 유형 박스 안에 또 나와있어요. 일치,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막 이렇게 나와있어요. 식도 다 나와있죠? 네, 이 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뭐 11번은 x축 대칭일 때, 12번은 동경이 일치할 때, 13번은 y는 x 대칭일 때, 14번은 네,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걸 방금처럼 식 세워서 풀면 된다고. 그 식은 그 유형 박스 안에 다 나와있다고. 그럼 그 유형 박스 안에 있는 것들만 한번 왜 그런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 일반각하고 호도법을 써. 일반각이 어떤 의미라고? 했을 때 동경은 하나인데 각은 무수히 많아 이런 개념이라고. 그 360도 또는 2파이 이거의 정수배가 계속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호도법은 뭐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뜻인데 기준이 이제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 몇 번 들어가는가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호도법을 가장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지름이 이른 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위원. 단위원의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가 3이잖아? 그럼 반지름 3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 1이면은 그냥 그 호의 단위원의 호의 길이는 그대로 호도예요. 네, 그것도 되게 편리한 방법이야. 그런 거고 일반각 문제로 그 두 가지가 대표 유형이 있다고. 하나가 세타가 뭐 3, 3면일 때 3분의 33 헷갈리다. 세타가 2, 3면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3면인가? 이 문제. 내 뒤에 3분의 1로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뭐 세타와 모 세타가 이건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는가? 가 일치할 때 반대편으로 일직선일 때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y는 x 대칭일 때 이런 것들 이제 풀이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 유형이라고. x축일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두 개의 평균이 x축이라고. x축이 바로 n파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세타 더하기 5세타는 2n파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y축 대칭이면 이제 y축을 표현할 때 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에다가 2분의 파이가 더해지거든. x축에서. 이쪽은 여기서 2분의 파이가 더해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더해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평균이 y축이면 y축 대칭인 거니까. 그것만 납득을 해봐. 평균이 x축이야.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평균이 y축이야. 그럼 이제 두 배 하면 합이 2n파이 더하기 파이. 그러니까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공식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합이 짝수 파이, 합이 홀수 파이. 이렇게 좀 예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치는 뭐냐면 동경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빼면 0 이런 식의 얘기야. 뭐 큰 것을 한번 빼야지. 빼면 0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이건 특수각이야, 일반각이 아니고.
0의 일반값은 뭐냐면 0 더하기 2n 파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여기 2n 파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세타 빼기 세타는 2n 파이라고 써야 된다. 이제 반대편도 일직선이야. 두 동경이 이렇게 반대편 일직선이야. 그럼 빼면 180도 해야 되거든. 빼면 180도 파이야 돼. 근데 저건 또 일반각이 아니라 특수각이라고. 2n 파이 이렇게 더해줘야 돼. 그래서 C 어떻게 되면 5세타 빼기 세타는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예뻐. 일직선은 x축 y축 대칭. 이 빼면 짝수파이 빼면 홀수파이 더하면 짝수파이 더하면 홀수파이 라인이 많잖아. 그게 박스 안에 써있는 거야. 박스 안에 확인해봐. 확인되니? 자, 확인했으면 너희들이 마지막만 대답해봐라. y는 x의 대칭 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풀겠냐? y는 x의 대칭이라고 하면 어떻게 풀겠냐? 다 실주 졸면 망조거든요. 맞추면 조라도 봐줄게. 일치나 일직선은 차이로 생각했어. 근데 대칭은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의 대칭. 대칭은 평균이 있다는 얘기야. 가운데값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는 거지. 당연히 여기는 이제 평균이 y는 x다 라고 표현해야 돼. y는 x. 야, 그럼 이 y는 x 이게 각으로 뭐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뭐가 되겠어? 그치. x축 기준으로 45도 4분의 파이인 거.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그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푸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유형 60에는 아까 했던 호의 길이와 넓이에 하는 거고, 이거는 되게 편할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유형 62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반지과 세타를 알려줄 때, 야, 이거 배우기 전까지 우리가 부채꼴 어떻게 계산했냐면, 얘가 3이고 얘가 30도야. 야, 이거 부채꼴 넓이 구해봐. 아니, 호의 길이 구해봐 하면 어떻게 썼냐면, 호의 길이는 2파이r에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했잖아, 그치? 넓이는 파이r 제곱하고 360도분의 30도 막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근데 이제는 30도가 너 뭐야? 6분의 파이야. 그래서 두 개 곱하면은 얘가 나온다고. 2인데 이렇게. 엄청 쉬운 방법을 배운 거야, 원에서는. 이건 당연히 수학 사이언스도 많이 쓸 수 있어. 이 60분법을 호도법을 쓸 수만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이게 밑변 높이인 것처럼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걸 배운 거지, 우리.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한 질문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 18번. 18번은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둘레가 10인데 18번 넓이 최대 그때 반지름 자, 야 여기 R 세타 SL 가지고 둘레 표현해봐. 부채꼴의 둘레 R 세타 SL 이 네 개의 문자 중에서 필요한 거 써다가 둘레 표현해봐. 둘레가 뭐야?
2R 더하기 L에 대한 반지름 2개, 여기 하나. 이게 둘이야. 자, 그 다음에 넓이 표현해봐. RSSL. 넓이 뭐가 돼? 2분의 1 R L이야. 자, 2R 더하기 L이 10일 때 2분의 R의 최대값은? 최소 문제. 뭐 쓰는 거겠어? 산술기야, 산술기야. 알겠어? 산술기야는 언제야? 하면 두 개 같은 때야. 무슨 이게 2R이거든.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정사각 부채꼴 같은 게 있다. 생각해. 가로 세로가 이렇게 있어. 둘레가 10이면 가로 세로의 합이 뭐 5인 거야 이렇게. 그때 넓이의 최대는 이런 친구 있잖아. 산술기하잖아, 그지? 언제냐면 A가 같을 때, 가로 세로가 똑같을 때야. 알겠어? 자, 이게 좀 사각형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이려나 모르겠다. 사각형은 좀 어떻게? 이게 정사각형이 된다. 그래서 넓이 최대일 때가 항상 여기가 2라디안입니다. 2라디안. 이게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니까 그 시험 직전에 내가 외워 막 할 거야. 넓이 최대 각은 2라디안. 반지름이 37고 뭐 반지름이 37인 뭐 붙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든 뭐 둘레가 248인 붙이고 있다 라고 하든 별말로 현혹하고 사기쳐도 고정이야. 그냥 이때가 최대야.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둘레가 10이야? 그러면 얼마씩이어야 돼?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돼야 되냐? 그치? 그러니까 답이 2분의 5야. 18번 답이. 알겠어? 이렇게